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보고만 받았어요? 제가 그 단속 강화한다고 한 게 전부더라고요. 81건 단속했어요. 예, 네? 저희가 그 관세청하고 농산물 그거 품질 이외에 관련- 별다른 조치가 없었죠. 단속 처벌 강화 이후에. 예, 있었어요, 없어요? 있다, 제도 없다? 개선하는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거 이후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 재발되고 그러는 거예요. 현행 축산법은 말이죠. 농민과 소비자의 그 폭을 그분들을 위해서 폭넓게 그분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동의합니까? 동의 안 합니까? 우리 의원들이 머리를 짜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집어넣은 거란 말이죠. 농민의 입장에서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민을 위해서 고려한 그 조문 하나만 대보세요 한번. 축산업 그 한우산업진흥 5개년 계획 수립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은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5개년 계획 지금 현실적으로부터 해서 차근차근 접근해서 농민에게 이익이 간다는 것을 명확하게 적시해가지고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농민들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말이죠, 이번에 우리 정부의 조치가 근심만 하고 있고 진정 농민을 위한 그 대체 법안이 아니라고 이렇게 규정하면서 가짜 한우 퇴치에 발본색원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번식구 같은 경우에는 한우 한 마리 저렇게 팔면은 한 25만 원 정도가 손실이 발생해요. 그 다음에 비유구 같은 경우는 한 10만 원 정도. 사료값도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유통 비용이 지금 932만 원입니다. 저기서 333만 원이 이익을 챙겨갑니다. 이익을 챙겨가고, 그래서 소비자는 소 한 마리가 무려 1,770만 원에 사서 먹습니다. 축종별 유통 마진율이 나와요. 예? 저걸 여러분들은 유념하셔야 됩니다. 돼지나 닭이나 오리나 달걀 같은 경우에는요, 유통 마진율이 10%가 안 됩니다. 특히 달걀 같은 경우 0.2%, 오리는 마이너스 1.7%, 네? 돼지 같은 경우는 5% 수준이거든요. 반면에 한우 같은 경우에는요, 약 20%의 마진을 가져간다. 그래서 이게 이 우리나라 한우 가격은 유통 마진에 의한 고질적인 병폐이고 문제이지 한우 산업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는 거지요. 그래서 유통 마진을 가지고 일종의 고리 대금업자거든요. 일반적인 우리가 돈을 빌리는 것보다도 더 많은 이익을 폭리를 취하는 게 바로 유통 마진 업자들인데, 이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한우 산업의 한우 농가에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은발의 오줌 누기밖에 안 된다. 그리고 지금의 어떤 가격 형성에 봤을 때 중간 유통에서 어떤 착취해가는 이 유통 마진율만 개선이 되면은 상당히 나은 환경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333만 원의 어떤 유통 마진 이익을 가져가거든요. 이것을 3분의 1씩만 나눈다면은 한우 농가도 흑자를 내고, 그 다음에 소비자도 100만 원 더 싸게 이 한우를 구매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 법을 통해서 한우 농가에 지원하자. 이것은 좀 너무 조금 제가 기준에서는 이게 이치에 맞지 않다 보고 있고요. 대신에 유통 마진에 대한 이 아주 잘못된 이 행태를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이석현 네,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유통 마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한우산업법들은 유통보다도 그 한우 농가를 지원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말씀해 주신 듯이 그런 문제점들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한우산업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 방금 말씀하신 그 유통 부분까지 한우산업법에 포괄적으로 다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한우 산업의 가장 취약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건 맞고요. 그러나 이거는 한우 산업 농가가 의도적으로 유통 구조를 왜곡시킨 건 아니고요. 거기에 지금 유통 단계에서 지금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생산자보다 몇 배나 더 많습니다. 현재 상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하게 접근할 문제는 아닌데 예로 지금 아까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신데 1차 파동이 1984년에 있었고 2차 파동이 1996년에 있었습니다. 3차 파동이 2011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 지금 와가지고 지금 4차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1차, 2차 파동 때까지는 정부가 약 25만 주 정도를 서로 수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냉동 비축을 했어요. 하나의 변화된 게 있습니다. 2011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한우 고기의 소비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한우는 100대 문화유산이자 세계적으로 유일한 유전 자산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고 한우 산업을 집중 육성 지원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축산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계, 그리고 이 법이 이제 모든 축종을 포괄하고 있고 이 다양한 축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일반법이다 보니 특히 이제 문화유산인 이 한우를 집중 보호하고 지원하고 유지하기 위한 이런 법으로서는 부족하다. 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과정에서 지금 뭐 호주산이든 미국산들이 마트에 많이 들어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실제로 국산 한우 농가에 타격을 주고 있고 또 수입이 안 되니 한우 농가들이 농업을 포기하고 이러다 보니 계속 2중, 3중에 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우법 관련해서는 이후에 한우 자급률을 포함한 한우 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해서 저는 한우법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한우법을 전면 수용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석현 변호사님께서 한우법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그 필요성을 역설하셨기 때문에 정부의 이 한우법이 아니라 축산법으로 보완이 가능하다는 이 논리를 어떻게 좀 설득하실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정부 입장을 보면 축산법에 이미 근거 조항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필요한 조문은 축산법을 개정해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그 입장에 대한 의견인데요. 그 한우산업법 취지에 봤을 때 그 축산법과 조항이 중복하여 규정되고 있다고 할 수가 없고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어떻게 중복된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정과 소규모 농가 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한우산업 보호와 동시에 경제를 안정하는